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object입니다. object. 자, 이것도 품사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죠. 명사로 할 때는 object, 동사로 사용될 때는 object. 스트레스가 뒤에, 악센트가 뒤로 갑니다. 그죠? 예. 앞에서 우리가 subject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명사로 또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subject, 동사로 사용될 때는 subject 하는 것처럼. 예. 자, 이것도 보니까 대상, object도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subject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서는 object는 object이고 subject는 subject인 거예요. 서로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옮길 때는 같은 대상으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왜? 이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물건, 물체, 사물. 생명이 아닌 거죠. 생명체가 아닌 물체, 물건, 사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문법에서 목적어, 우리가 앞에 subject가 주어로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에 반대되는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 이렇게 됩니다. 물체가 아닌 대상. 앞에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동사로 사용되면은 반대하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때는 object가 아니라 object to something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죠. object to something. 예. 또 반대 이유를 대다. 이거는 관련이 되겠다, 그죠? 예.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bjective 하면은 objective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래 됩니다. 그리고 objective 하면은 명사로 사용될 때 목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형용사가 되고 이거는 명사로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세요? 예, 똑같은 형태죠. 형태가 바뀌지는 않죠. 이게 고리버다 이 말이에요. 영어의 고리버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리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리버라는 것만 잘 알면은, 고리버의 특성만 잘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맨 처음에,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지만은 영어를 맨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소위 말해서 문형,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말 배울 때는 그런 문형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왜 영어에는 문형을 공부합니까? 요거는 고리버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리버라는 특성.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말은 대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에 보면은 subject도 있고 object도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은 1번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전편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She was the subject of the artist. 자, 이거는 종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artist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 종이 되는 거죠. 그럼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주, 밑에 있는 종, 주종 관계에서의 대상인 거예요. 같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그 화가의 그림 그리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개념은, 주 반대편에 있는 주가 반대되는 종이구나. 이런 개념이고요. 예. 2번을 한번 보시면은, he was the object of hatred among them. 자, 여기서는 hatred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그들 사이에 미움의 대상이었다. 다 같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기본 의미가 뭡니까? 자, 이 기본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object라는 말은 반대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반대편이라는 것은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가 하나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반대편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반대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object라는 말은 설명을 해놨죠. of와 잭트의 결합입니다. 잭트라는 말은 던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of라는 말은 이건 against의 뜻입니다. against. 반대편으로 던진 거예요. 던지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 반대편. 이게 object인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 he was the object of hatred among them. 여기서 among them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미움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운을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운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정운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he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상인 거예요. 반대편이란 말이거든요.
정오를 주로 감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의 대상으로 말할 때 object를 주로 많이 써요. subject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위, 동작.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죠, 그죠? 아티스트니까 그림을 페인팅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인팅에 당하는 사람, 종.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동작일 때 주로 동작의 대상으로 볼 때는 subject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물론 이때 object를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절대적인 룰은 없습니다. 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렇다. 예. 근데 여기서는 object는 주로 감정에 대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룰은 아니다. 언어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수학하고 다르다 했죠? 수학은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이미 수학이 아닌 거죠. 수학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어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목표와 목적 비슷하잖아요. 그죠? 목표라는 말하고 목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목표라는 말을 쓸 때는 objective를 씁니다. 목적이라 할 때는 object를 쓰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볼게요. 자, 3번을 한번 보시면은 his first objective is to earn money.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목표.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할 때는 objective라는 말보다는 goal이라는 말이 있죠. G-O-A-L, goal. 이걸 최종 목표로 주로 자주 사용하고, objective라고 하는 것은 뭐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이런 좀 작은 목표들을 말할 때 objective로 말을 쓰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건데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지 못한 것, 즉 이루려고 하는 대상, 반대편에 있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갖고 있는 것 반대편, 즉 갖고 있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성취한 게 아니에요. 성취하지 못한 것, 즉 성취한 것 반대편에 있는 것, 즉 성취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이 목표를 정합니다. 1단계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다음에 2단계 목표를 또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3단계 목표를 바꾸고. 그래서 objective라는 말은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이 달성되면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럴 때 objective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object는 좀 달라요. 이건 목표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 자, 예를 들어서 The object of painting is to find beauty. 자, 그림의 목표는, 목적은, 이 말이에요. 그림의 목표라고 하지 않죠. 그림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는 페인팅, 원래 object라고 해서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물 반대가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존재 이유에 해당합니다. 사물을 말하고, 사물 자체를 말하거든요. 원래 이 object라는 말은 사물에서 살아있는 생물 반대편에 있는 살아있지 않는 것, 사물 자체를 말하는, 물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object예요. 그래서 페인팅이라는 물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림이라고 하는 물건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이런 말을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이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목표를 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표는 자꾸 사람이 설정하고 또 바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물 자체이기 때문에 object 때문에 사물 자체거든요. 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예요.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림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림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이유에 가까운 거예요. 그 자체예요.
그 자체, 물체, 물건 자체란 말이잖아요. object란 말은 생명체와 반대되는 것. 물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돼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objectiv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설정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object라는 것은 사람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 자체, 즉 사물의 존재 이유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물건, 물체, 사물 자체잖아요. 그죠? 생명체의 반대편에 있는 것. 사람이 언어를 썼으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즉 생물체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것. 예, 이런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he treated her as an object 하면은 그 사람은 그녀를 as an object, 즉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다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treat 이런 단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몇 건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취급했습니다. 예. 자, 여기는 목적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로 말할 때는 objective를 쓴다고 했죠. 예, 이건 사람이 설정한 목표라고 할 때는 objective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object죠. 목적이라는 것은 object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설정하는 게 아니죠. 물 자체예요. 물 자체. 예, 생명체가 아닌 물건 자체의 존재 이유. 이것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build friendship. 그 게임의 목적은 예, 우정을 쌓는 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정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object라는 것은 뭐예요? 게임의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그 게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게임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죠? 그죠? 자, 여기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object of the exercise is to keep people fit. 여기 is가 빠져 있습니다. 예. 실수고요. is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운동의 목적은 이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것도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 이런 말입니다. 운동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 물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문법의 용어로 목적어로도 사용됩니다. 그죠? object.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subject를 배웠잖아요. 그때는 문장 중에서 주어에 해당했고, object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subject라는 말은 화자와 관련해서 종의 관계 이런 말이죠. 그죠? 화자가 주인이고 subject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었잖아요. 그 대상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object라는 말은 자,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문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문장에서 영어는 어순이 잘 알고 계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반대편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 반대편에 있는 그것이 목적어잖아요.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편에 있다가 우리가 이 object의 기본 개념이었잖아요. 예. 이거는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욕망. 자, 한번 보세요. 욕망, 조롱, 동정, 비난의 대상. 이건 주로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그죠? 주로 감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보시면은 He was an object of a ridicule. ridicule. 사람을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놀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놀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놀림을 받는 반대편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object예요. 반대편에서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대하다 아니냐 동사로 사용된 거죠. 반대하다 할 때는 object to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object to something. 말 그대로예요. I objected to the plan 하면은 나는 그 계획의 반대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의 반대편에 서니까 찬성하는 게 아니죠. 반대한다 이 말이죠. 예. 쭉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반대 이유를 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이유를 대는 거니까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 한번 보시면 요거예요. I objected that he was too young. 이 that 절이 뭐예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that 절 자체가 이유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I'm happy that he came to me. 그는 나에게 와서 내가 즐거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that 절이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that 절은 이유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유로 얼마든지 사용되니까 that 절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e objected that she didn't pass the test. 이게 that 절이 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반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 그는 반대했다. 되겠죠. 그죠? 이때는 반대하는 대상을 말하고 싶을 때는 object to somebody 하면 되겠죠. 또는 object to something 하면 되겠죠. 그죠? 예. objective가 형용사라고 사용할 때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subjective는 주관적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거였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subjective였습니다. Opinions are subjective.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관적이다. 사람에 따라 바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objective라고 하는 것은 object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물 자체예요. 물 자체라는 말을 철학의 물 자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은 subjective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보시면 Our judgments are not objective. 우리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말하다 싸우고 하잖아요. 그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원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subjective한 거니까. 판단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objective라는 말은 물 자체인데 물 자체가 아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두고 다음에 objective는 목표입니다. 그죠? 목적이 아니라 object가 목적이었잖아요. 존재 이유 그 자체, 그 물 자체입니다. object라는 것은 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 이들은 사물을 말합니다. 예. 마시는 물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objective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최종적인 목표는 goal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뭐 이게 수학처럼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주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항상 주로 그런 거예요. 경향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 표현 이 한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s no object.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Money is no object with him. 돈은 그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is no object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직역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은 그 사람 반대편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지 않아요. 방해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Time is no object with me. 시간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 시간은 나에게 반대편이 아니야. 시간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이 말이에요. 같은 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No object.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같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이렇게 no를 붙여서 no object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Cost was no object. 비용은 문제가 안 돼. 그는 전혀 뭐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bject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